신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본의 김민정입니다. 예. 자, 아베 총리의 시정 연설부터 좀 얘기를 해보죠. 연두 소감에서는 딱히 언급하지 않았던 한일 관계 언급했어요. 네, 아베 총리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2020년 시정 방침 연설을 통해 한국에 대해 두 차례 언급했습니다. 후지TV는 아베 총리가 시정 방침 연설에서 도쿄 올림픽을 최고의 대회로 만들어 새로운 시대로 한 걸음 나아가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모든 세대의 사회보장 개혁과 온실가스 삭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한 결의를 표명하고 더불어 외교 면에서는 작년에는 언급을 하지 않은 한국에 대해 언급을 하는 등 변화를 볼 수 있었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네네. 좀 자세히 살펴보면 아베 총리는 새로운 시대의 외교를 확립하겠다라면서 한국에 대해 동북아시아의 안전보장 환경이 어려움을 더해가는 가운데 인근 국가의 외교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며 한국은 원래 기본적인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이며 그렇기 때문에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을 지키고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를 쌓아갈 것을 절실히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네네. 후지TV가 이번 연설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나라다라는 표현이 부활한 것이라며 전략적 이익 공유는 2017년 이후 3년 만에 부활을 했고 기본적 가치라는 표현은 6년 만에 부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아베 총리는 북일 평양 선언을 바탕으로 북한과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불행한 과거를 청산해 국교 정상화를 목표로 한다며 미국,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연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후지TV는 아베 총리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올 한 해는 이 아베 외교의 진가를 묻게 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뭐 특히 신년에는 단어 하나하나에 이제 신경을 쓰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이며 뒤에다가 국가 간의 약속을 또 이렇게 탁 집어넣은 걸 보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제 보이는 것이겠죠. 네. 자, 그리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개헌 의지를 다시 밝혔어요. 사실 어렵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들이었었는데 여론의 반응 그렇게 좋지 않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시정 연설에 대해서 개헌을 해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겠다면서 다시금 개헌 의사를 아베 총리가 피력을 했는데요. 마이니치 신문이 얼마 전 18세 이상 약 2,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살펴보면 아베 총리 집권 중에 개헌해야 한다라는 응답은 33%, 개헌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47%로 반대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요미우리 신문도 비슷했는데요.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느냐라는 질문에 49%가 기대하지 않는다고 대답을 했고 45%가 기대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교도통신 같은 경우에도 총리 임기 중에 개헌해야 한다라는 응답은 36%, 개헌에 반대한다는 52%였습니다. 한편 이제 중동 정세가 좀 긴박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자위대를 파견한 것에 대해서 마인츠 신문에서는 42%가 반대, 40%가 찬성을 택했고요. 요미우리 신문에서는 50%가 찬성, 35%가 반대를 택했습니다. 엇갈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또 차기 총리로 적합한 인물로는 최근에는 지속적으로 이제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번 마인츠 신문 조사에서도 1위가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이 차지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도쿄에 독도를 자기네 땅, 일본 땅이라고 알리는 그런 시설이 문을 열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곳입니까? 네, 21일에 문을 연 영토 주권 전시관은 도쿄 지요다쿠 도라노몽에 있습니다. 독도, 쿠릴 열도, 센카쿠 열도 등을 모두 일본 땅이라고 주장을 하는 다양한 자료를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전시관이 이제 지상 1층부터 쿠릴 열도, 독도, 센카쿠 열도 등 3개 섬을 중심으로 상설 전시를 하고 있고 독도관이라는 곳을 살펴보면 1953년 여름 한국의 실력 행사에 의한 불법 점거라는 문구까지 적어둔 상태입니다. 일본은 1952년 한국이 이승만 라인을 일방적으로 설정해서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만들었고 1953년에 한국이 일본의 해상보안청의 순시선을 향해서 총격을 가하고 1954년 6월부터 한국 경찰이 독도에 상주하고 있다라는 설명도 붙어 있습니다.
영토 주권 전시관이 원래부터 있었는데요. 원래 크기보다 7배나 크게 확장을 해서 이전을 했고 아하. 네, 20일에는 이제 개관식이 진행이 되었는데 이 개관식 자리에서 에또 영토 문제 담당상은 원래 히비아에 있던 전시관이 매우 좁아서 넓은 곳으로 다시 옮겨서 열게 되었다면서 독도와 센카쿠 열도 등에 대해서 원래 일본이 쭉 가지고 있던 것인데 2차 대전 이후에 일본이 점령을 하지 않게 되자 한국이 갑자기 점거한 것이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한국도 사실은 그런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잘 모르고 있었다고 전해주세요. 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본 외무상도 뭐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어요. 그렇습니다. 이 영토주권 전시관이 문을 열기 하루 전에 모테기 외무상이 국회에서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고 다시금 주장을 했습니다. NHK 보도 등에 따르면 모테기 외무상은 정기 국회에 참여해 외교 연설을 하면서 독도가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이런 기본적인 입장에 근거해 냉정하고 확실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일본의 외무상이 이렇게 국회 외교 연설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한 것이 2014년부터입니다. 네네. 한국 정부는 모테기 외무상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내고 항의를 하면서 이제 영토주권 전시관 폐쇄를 촉구를 하고 있는데 네. 일본이 올 들어서 이런 시설을 크게 확대한 이유로는 일본 언론들이 올림픽을 앞두고 이런 일본의 입장을 전 세계에 알릴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국제적으로 자꾸 이제 국제적인 문제로 부각시키면서 이제 다툼을 좀 만들어 보겠다 이런 생각을 일본이 계속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네. 예. 자, 그리고 일본 강점 일제 시절에 전쟁에 동원된 한반도 출신자들의 유고를 일본 정부가 소각했다. 이게 드러났다고요? 네, 일본 정부가 일제 시절에 태평양에 있는 섬 이오지마라는 섬인데요. 여기서 발굴한 한반도 출신자의 유고를 대량 소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일본 후생노동성 담당자가 최근에 한일의 양국 시민단체와 만난 자리에서 이오지마에서 유골 약 1만 위를 수습을 아이고. 했고 여기서 513개의 검체를 채취를 한 이후에 이제 이것이 아닌 것들의 유고를 대부분 소각했다고 밝혔는데 네네. 당시 이오지마 섬 전투에서 한반도 출신자는 약 17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후생노동성은 이오지마에서 약 2만 1,900여 명이 전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번에 찾을 유골은 이제 만 위가 되니까 약 네네. 절반인데 그 중에서도 절반을 소각을 한 것인데요. 여기 이제 소각된 유골 중에는 한반도 출신자의 유골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 측이 반발을 하자 후생노동성 당국자는 이오지마에서 발견된 유골 중에서 한반도 출신자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라고 되풀이했습니다. 이오지마는 도쿄에서 남쪽으로 1200km 떨어진 곳에 있는 섬인데 1945년 2월 19일에 미군이 약 6만 명이 상륙을 했고 그때 이제 일본군이 약 2만 명 좀 넘게 있었는데요. 네네. 전투를 했고 그중에서 당시 일본군이 약 2만 명 거의 대부분이 전사를 했고 미군도 6,800명이 전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매년 1월에 추모식이 열리고 있고 지속적으로 이제 유골 발굴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오키나와에서 사망한 한반도 출신자들의 유고를 발굴하기 위한 작업도 이제 다음 달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던데 동아시아 시민들이 직접 발굴에 참여한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키나와현 모토부 마을 겐겐이라는 장소의 한 주차장에서 2월 8일부터 12일까지 유골 발굴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네네. 이 주차장에는 1945년 2월 11일에 이제 히코산 마루라는 이제 배가 있었는데요. 이 배가 미군의 피격으로 이제 이게 가라앉으면서 희생된 피해자들 중에 14명이 여기 매장이 되어 있는 것으로 네.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피해자가 묻혀 있는 사실은 1945년 5월 28일자 미국의 잡지 라이프라는 잡지에 실리면서 알게 됐는데 이 잡지에는 사망자 14명의 묘표가 설치가 되어 있는 사진과 또 주민들의 증언, 또 징용 명부가 있어서 그것들을 토대로 매장이 된 장소를 특정을 했습니다. 네. 사실상 이 잡지가 있었다는 사실도 최근에 밝혀지면서 이제 유골 발굴 작업이 진행이 되는데요. 네.
잡지를 살펴보면 김만두, 일본명 가나야마, 명장무, 일본명 아키무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그리고 타이완의 시민들이 다음 달에 모여서 주차장에서 유골 발굴 작업을 하게 되고 유골의 신원을 파악해서 유족의 품에 돌려보낼 의향이 있다고 합니다. 예. 실제로 이제 김만두 씨, 명장모 씨의 유족과는 연락이 닿아 있는 상황인데요. 네. 오키나와에서 사망한 제1한국인, 즉 당시에 이제 조선인들을 위해서 오키나와 한의 비를 세운 오키모토 후미코 씨는 DNA 감정이 가능한지는 유골을 꺼내봐야 알 수가 있지만 가능한 한 가족의 품에 돌려보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본의 김민정 통신원이었습니다. KBS 한국